이번엔 국내외 이슈 재난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로벌 증시 전체가 지난주에 조정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거의 한 달째 지금 조정이네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연상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미증시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독립기념일 휴장이다 뭐다 해서 한 3.5일 정도가 열렸죠. 그 정도가 열렸고 다만 좀 한산하긴 했지만 빅테크주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얘기하는 그 종목군들은 여전히 견고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주 중반 넘어가면서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또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또 거기 해석에 있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 조금 더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FOMC 회의 의사록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조금 더 그랬다는 게 있고 그 고용 지표를 보더라도 자꾸 안 좋은 쪽을 봐요. 좋은 쪽도 있는데 안 좋은 쪽을 보면서 차익 물량이 나온 빌미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뭐 한 2배 정도 이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면 이렇게 고용이 좋으면 매파적인 의견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움츠려 들 수 있죠. 근데 지난 금요일 우리 6월 고용 지표를 보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니고 장이 올라가다 밀렸거든요. 금요일. 그게 아니고 임금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여전히 아직은 매파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요 의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금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막바지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할 때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문제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로 고생했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가 지금 한 2, 3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14조 가까이 샀다가 1조가 넘는 금액이 매도가 나오죠. 뭐 이걸 가지고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역시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6월 9일을 고점으로 한 달째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는 날에도 상승 종목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딘가 한 섹터, 한 종목만 땡기고 있으니까 소외감이 대단히 크다는 말씀, 체감준 낮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다가 지난주에는 우리 새마을 금고 이슈 같은 경우도 분명히 투심을 흔드는데 한몫했다. 주말 동안 얘기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뭐 잡아주겠다 얘기하니까 아마 이 부분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금요일 삼성전자와 LG엔솔, L전자 실적 발표가 됐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세 개 종목 모두 뭐 좀 아쉬운 측면도 있겠지만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합격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삼성전자 30% 이상 올라왔거든요. 상반기에 올라간 폭이 있으니까 모두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2차 전지주의 대장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그래도 좀 특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표를 통해서 같이 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10일 월요일에는 중국의 6월 CPI와 PPI가 발표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11일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12일까지 개최되고요. 한편 12일에는 미국의 6월 CPI와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또 화제 종목이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레임이 실적을 내놓고요. 13일에는 한국의 금통위가 열리고 미국의 6월 PPI가 발표됩니다. 끝으로 14일에는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와 JP모건을 필두로 웰스파고와 시티그룹 등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는 결국 CPI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제법 좀 굵직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반기에 주가가 왜 올랐나, 빅테크주들을 비롯한 종목들이 왜 올랐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다시 금리 문제가 좀 노이즈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CPI 같은 경우가 이번에 발표가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헤드라인 CPI가 한 3.1 정도로 전월 대비 4%보다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코어 쪽이 잘 안 빠지고 있는데 코어도 이번에 그래도 전월 대비 좀 빠진 5.3이니까 이번에 한 5% 정도 봅니다. 5%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겠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번 노이즈,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번 금리 관련된 노이즈가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미 막바지다. 뭐 자이언트 스텝 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향력은 아마 경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나토 정상회담이 있는데 나토 정상회담은 전체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재건 관련주에게 상당히 영향을 주시는 이벤트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 얘기가 될 건데 우크라이나는 좀 시기상조긴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파트너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견제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옐런 장관 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챙기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큰 이벤트는 계속 화두가 되는 종목이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종목이 12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보다도 컨셉보다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장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외에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통이 그리고 또 미국의 경기를 엿볼 수 있는 베이지북도 공개가 되니까 제법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다. 잘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 이 조정 흐름이 계속될지 아니면 상승세로 돌아설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조금 무겁습니다. 그건 예.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우리가 나스닥이 뭐 32%, 우리 코스닥이 그래도 장중에 거의 한 33% 올랐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과 식상함에 따른 차익 매물을 지금 소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외국인 매도도 이어지고 개인 자금도 지금 신용이라든지 고객의 특권 보시면은 한 51조거든요. 그러면 한 중립 정도입니다. 외국인 매도를 받아줄 세력이 없으니까 찔끔찔끔 밀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딱 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타이밍에서 실적 시즌을 우리가 또 맞이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금주일 실적 발표한 거 기억나시죠?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인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많이 낮춰진 컨센인 3천억 정도, 2,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봤었는데 6천억 나왔네요. 그래서 뭐 잘났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10조, 14조 하던 기업이 뭐 꼴랑 3천억이다, 6천억이다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적자 안 난 것보다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적은 잘 나왔지만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일회성 비용을 생각하면 잘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컨셉보다 조금 낮았습니다만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잘 나오던 일시적인 비용 때문에 뭐 조금 부족했던 잘못 나왔던 공통점은 뭐냐? 모두 매도가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실적 시즌을 맞이하다 보니까 모두 주가가 위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미증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목요일 ADP 민간 고용 그리고 비농업 부문 이번에 하회했던 금요일 고용 지표 등등을 놓고 보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매물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시장은 그동안 오른 폭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쉬운 점은 상승 종목 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체감지수가 낮다는 것도 계속 감안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전망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망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고 성격만 말씀드리는데 원래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일희일비입니다.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짜증이 날 만큼 주가가 빠져서 내가 가장 팔고 싶을 때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 이거 좀 할만한데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빠져요. 이게 전형적인 실적 시즌의 특징이기 때문에 좀 롱텀 투자자라 그러면은 조금 무던하게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조정기에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네, 우리 장 많이 올라갈 때는 이제 종목 얘기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장 빠질 때는 이제 보통 멘탈 얘기 많이 해요. 뭐 존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티자 그런 얘기 하는데 멘탈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인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요. 또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내 종목이 좀 안 올라간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이니까. 원래 그런 장입니다.
반드시 이제 좋은 종목이라 그러면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고 때가 되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장에 조급함을 나타내면 내 계좌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 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섹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2차전지 이번 주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일정이 되겠는데 2차전지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은데 좀 안 다투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싸우는데 저의 뷰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뭐 작년 말부터 말씀드린 뷰는 뭐 올해 정도까지는 2차전지 뭐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뭐 저는 계속 매매하고 투자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그 뷰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관점이 뭡니까? 2차전지 쪽이 뭐 성장성이 없다, 실적이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엔 다 공감을 하는데 이견이 뭐냐면 지금 주가가 비싸냐 싸냐입니다. 거기에 갈리거든요. 그러면 막말로 비싸게 보는 측면의 관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면 사면 되겠네요. 싸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맞고 자신 없으신 분들은 조정이 나오면 싸지니까 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정이 안 나오면 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정이 안 나오면 안 사면 되죠. 어디 뭐 2,000지밖에 없습니까?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다른 것도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좀 여유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만 일부 대장주만 달리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달리는 말에 우리도 올라타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제 관점에서는 그것보다는 잘 아는 말에 올라타자. 막 말들이 지나간다고 달려간다고 해서 모든 말을 타실 필요 없이 내가 아는 말만 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별 성과가 없었는데 중국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는데 지난 미 증시에서 특징적으로 오른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알리바바가 8% 급등했거든요. 이게 왜 급등했냐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엔트그룹이 이번에 1조 이상의 우리 돈 1조 이상의 과징금을 맞았지 않습니까? 요걸 지금 보는 시각이 악재가 이미 노출이 됐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최근에 경기 부양책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약발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부유보다도 선불원 쪽으로 다시 무게를 싣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관련해서 이번 주말에 그 텐센트의 음악 시상식이 마카오에 있었는데 이때 우리 K-팝 스타들이 꽤 많이 갔습니다. 세븐틴이라든지 르세라핌, SM의 동방신기, 웨이션브이 같은 경우는 현지 중국인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아이돌이 되겠는데 본 시상식 오프닝까지 이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제가 또 뭐 한한령 해제다 뭐 이런 설레발은 떨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펀더멘탈보다도 이슈 쪽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섹터 종목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겠고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실적과 실적 모멘텀이 좋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고 너무 지금 일희일비한 장에서 내동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가자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이런 실적 좋은 종목에 롱텀하게 몰고 가는데 자신이 없는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현금도 투심을 잡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